토지의 이동이라고 앞에 써졌고, 그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의에 보면 변경, 말소하는 거고, 그죠? 소유자가 그 2번에 있죠. 소유자 변동 또는 주소 변동, 토지 등급이나 개별 공시지가가 그 토지 대장에 있었죠. 이런 변동은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 나온 게 그죠, 여러분? 토지 이동이 아닌 거 물었을 때 이건 단답형입니다. 소유자 있죠, 앞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거는 이건 토지 소유자 변동은 토지 이동이 아닙니다. 그 분류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밑에 표에 일반적 이동 6개 있었죠, 아까. 여기서 한 문제입니다. 다 나오는 거 아니고 하나고, 문제가, 예상 문제가. 특수한 이동에는요, 그 2번 있죠. 축척 변경.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기서 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고요. 여기는 지금 3장에서는 일반적 이동 고 정리해 놓은 거 보세요. 밑에 6가지 아까요. 일반적 이동 6개를 보면서 토지 일반적 이동 중에 신청 기간이 60일인데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맨 끝에 나중에 나오는데, 그죠?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만 며칠입니다. 90일. 요것만 90일이고 나머지는 다 60일입니다. 바다 말소는 신청 기간이, 그죠? 90일이다. 그렇게. 이건 뭐 한번 들으면 다 압니다. 바다 말소만 90일이다. 그죠? 왜 그렇죠? 법이 그렇다. 알고는 계시네? 네. 자, 2번, 참 1번 끝에 60일이든 90일이든 그죠? 신청을 안 해도 과태료는 없어요. 과태료 부과는 없고, 다만 2번에 거짓 신청했을 때, 일반적인 거짓으로 신청했을 때만 벌 받는데, 지적법에는 이 벌칙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다만 이게 거짓 신청했을 때만, 그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만 아시고, 3번에 일반적 이동 중 청량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오늘 앞 시간에 했던 거죠. 아까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합병하고 지목 변경 요거고요. 4번에 일반적 이동 중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물으면 신규 등록입니다. 바로 그 우측에 있죠. 31페이지고 신규 등록 맨 끝에 거기 나옵니다. 맨 끝에 신규 등록은 촉탁 대상 아니다. 요 다시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작년에 문제가 이미 요거 나왔고, 촉탁 대상 아닌 것 답이 신규 등록. 자, 들어갑니다. 이제 내용에 31페이지 그죠? 처음으로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규 등록인데, 등록이 안 된 토지나 아니면 뭐 바다를 매립을 했거나 이런 걸 처음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의의가 있고 2번에 그 신청 기간 60일이고요. 그 1번에 2번은 60일만 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증명 서류가 제출이 돼야 되겠죠. 2번에 그 4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소유권이 증명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4 중에 하나,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요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있죠.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왔거나, 판결서, 정본 4번이니까 판결서라고 하시면 됩니다. 니은은 특이합니다.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바다를, 이거 공유 수면이 바다 아닙니까? 바다를 매립을 했고 준공검사 받고 그 확인증 요걸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특이한 거 하나 있죠.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데요. 거기 지방자치단체가 대구시입니다. 대구시 명의로 이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대구시 명의로 등록한다면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특이한 장관 나왔죠, 여러분. 왜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냐? 또 기획국토부 장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국유재산, 국가재산을 있죠. 국유재산을 총관리하는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소유권 증명 서류입니다. 자, 마지막 나올 때 그죠? 요 네 가지 써놓고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 증명 서류가 아닌 거 이렇게 물었는데, 마지막으로 나온 답이 공법에서 배우는 여러분 도시계획,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도인데 공법에 도시계획이 나오죠. 여러분 이 도시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광역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런 거 있죠. 도시계획 도면이 답으로 나왔어요. 이 도시계획 도면은 도시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고 도시계획 시설이 있죠. 어떻게 설치되는지를 이 도시계획도에 있습니다. 이거는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될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있죠. 밑에 그 2번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위 어느 하나의 서류가 해당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다면 소관청에 가서 확인함으로써 서류 제출을 가능한데, 이거는 모든 토지 신청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관리하고 있으면 그죠? 소관청 확인 받으면 되고. 자, 3번에 신규 등록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가 두 가지 묻습니다. 이 쭉 오늘 이 일반적 이동 전체가 다 1번은 신규 등록할 때 여러분 청량을 하느냐, 지적 청량을 해야 됩니다. 청량해서 반드시 경계 면적을 새로 정하고 그죠? 2번에 있죠. 그 2번이 뭐냐면 등기 촉탁. 자, 신규 등록을 하고 각 소관청이 시군구가 등기하라고 촉탁을 하느냐, 그걸 묻는데 신규 등록은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신규 등록을 하고 여러분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자 보세요. 신규 등록을 했다면 무슨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처음 하는 등기가 뭐였죠? 보존. 이 보존 등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촉탁을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가서 자기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그죠? 요거 신청을 하는데 잠깐 갔다 옵니다. 등기법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존 등기 요거 이제 이미 그 배웠죠. 그러나 이제 확인만 합니다. 102페이지 보세요. 요약지. 자, 102페이지 그죠? 권리에 등기해 놓고 그 1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하는 거. 거기 2번에 어휘는 뭐 나중에 읽어보시고 2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도 그 신청 적격자가 뭐냐 하면 소유권을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가지 나옵니다. 소유권 증명. 요거 1번에 그 1번, 2번, 3번, 4번 있죠. 우측에 103페이지까지. 여기 집중적으로 나중에 여기도 보존 등기에서도 여러분 요 소유권 증명 이걸 묻죠. 거기 첫 번째 보세요. 1번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이겁니다. 이거 무슨 등록되어 있다 여러분? 신규 등록. 요 신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 요건 이미 앞전에 요거 요약집 나오기 전에요. 자료 요런 자료를 드렸는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신규 등록돼 있고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등기하기 전에. 그러면 누가 등기한다? 상속인이 합니다. 아들이죠? 아들이 합니다. 그리고 포괄 승계인 있죠 끝에. 요건 포괄 뭐 받은 사람입니다. 유증. 포괄 여러분 유증을 받았으면 요 유증 받은 요 설명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거 설명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대장에다가 이거 이야기합니다. 대장에 토지면 토지 대장에,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에 신규 등록이 먼저입니까? 등기를 먼저 합니까? 물으면 뭐를 먼저 하죠? 신규 등록이 먼저예요? 등기가 먼저예요? 신규 등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무슨 등기합니다. 보조. 그때 뭘 갖고 가야 됩니다. 대장. 이 대장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보존 등기는요, 이렇게 소유권 증명을 해가지고 소유자가 가서 그죠 신청하는 거고, 돌아오면요 다시 그죠 31페이지 이건 시군구가 소관청이 촉탁하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등기 촉탁할 때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작년에 이제 문제 물었다 그랬죠. 촉탁 대상 아닌 거 물었을 때 답이 뭐다 여러분? 신규 등록. 이게 답으로 나온 겁니다. 작년에. 자 32페이지입니다. 등록 전환인데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갑니다. 자 아직도 그죠 이게 그 우리나라 그 지적 공부가 임야대장이 있고 임야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토지대장 지금 설명하는 걸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겁니다. 토지대장이 있고 지적도가 있다.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전환돼 간다. 그죠? 요거 왜 전환이 그러면 여기 있다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가 그죠? 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느냐? 등록 뭐죠 이게 여러분? 전환. 왜 등록 전환이 되는지를 그 2번에 대상에서 설명합니다. 1번에 2번 그 60일이고요. 60일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전부 60일로 쭉 갑니다. 지금 대상 보십시오. 2번에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는 토지가 1번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요게 끝에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다. 요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그럼 대상의 원칙은 그죠? 뭐가 바뀌어서 등록 전환됩니다. 지목이. 예를 들죠, 여러분. 임야라는 지목이 개발이 됐어요. 뭐 임야 개발 우리 외곽에 여기도 그죠? 임야 많이 개발합니다. 임야가 개발돼서 아파트를 지으면 대가 되고 학교를 지으면 학교 용지가 되고 공장을 지으면 공장 용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임야가 여기는 대로 바뀌었습니다. 지목이 그 건축물 이런 게 건축이 돼가지고 그러면 자 단순하게 이렇게요. 임야일 때는 여러분 임야라는 지목으로 있을 때는 임야 대장에 등록돼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가 되니까 지목이 대가 되면서 어디로 갔다? 토지 대장으로 간 겁니다. 그게 등록 전환의 원칙입니다. 2번 있죠. 예외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면 그 세 가지 나옵니다. 여기 해당하면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목 변경 없이입니다. 여러분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등록 전환할 수 신청할 수 있는데 세 가지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이걸 먼저 써줍니다. 여러분 기억 보세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됐고 나머지 토지 나머지 토지 여기를 봐두세요. 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게 불합리하거나 니은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은 됐지만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네요. 이거는 왜 지목 변경할 수 없냐 하면 무슨 제한, 규제, 제한에 걸린 그런 토지입니다. 이것이 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 이걸 써줍니다. 여러분 문제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이걸 써주고 이걸 써줍니다. 먼저 써주고 요 경우에는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 뭐 할 수 있다. 등록자 아직 한 번도 틀리게 나온 적은 없고 그냥 이게 써줍니다. 다 이렇게 써주고 이제 물었고요. 3번에 있죠. 등록 전환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가 그 1번은 제가 반드시라고 썼는 요겁니다. 청량을 다시 해야 되고 2번에 이제 여기부터는 그 2번에 등기 뭐 합니다? 촉탁. 이제 이거 딱 하나만 신규 등록만 등기 촉탁 대상 아닙니다. 여기부터는 다 등기 촉탁합니다. 등록 전환을 물었을 때 여러분 그 3, 4번인데요. 밑에 3, 4번 이걸 두 번이나 물었는데 최근 그 10년간의 기출문제 분석하면요
두 번 나왔는데 다 이거 물었습니다. 3, 4번인데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립니다. 면적인데요. 자, 임야대장에 있던 면적이 토지대장으로 갈 때 있죠. 이거 청량을 아까 1번에 청량을 다시 해가지고 면적을 있죠. 다시 정합니다. 3, 4번이 있죠. 면적 이야기인데요. 앞에 3번은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 이내, 허용 범위 이내면 등록 전환될 그 앞에 있죠. 뒤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요. 이건 청량한 그 등록 전환될 면적을 요 토지 대장에다가 요거 이 말입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이 토지 대장에 등록이 돼요. 4번은 있죠.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뭐 한다 그랬습니다. 초과한다. 요거 아까 3번은 이내, 요겁니다. 요거 구분하는 게 이내. 4번은 초과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임야대장 면적, 임야도 경계를 지적소까지 직권 정정인데요. 거기 여기 끝에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틀리게 나올 때가 신청으로 토지 소유자 등의 그죠? 신청으로 정정한다. 그게 틀린 답이었어요. 등록 전환의 경우에 주로 이제 물었던 게 기출문제 분석. 요건 7, 8월에 가서 또 분석할 겁니다, 여러분. 이내냐, 초과냐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이 분할입니다. 뭐 분할은 쉽죠. 나누는 겁니다.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그죠? 그 2번에 있는 요런 분할이면 그 60일이 나오는데 요 60일 이야기가 그 분할 대상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분할 대상에 내려가면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토지가 분할 대상이냐?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있죠. 1번에. 이거 쭉 읽으시면 돼요. 기억의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 등의 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 리얼에 있죠.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이게 여러분 그 리얼이 지목이 바뀌었다는 건데, 그죠? 자, 지목이 한 필지 일부가 지목이 바뀌어서 요 이야기가 그 2번에 있죠. 밑에 그 2번에 또 나옵니다. 2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요게 방금 그 앞에 있죠. 그 리얼의 이야기입니다. 요 때에만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60일이 적용되는 거는 방금 그 앞에 대상 중에 그 리얼 있죠. 그것만 60일 내에 신청하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뭐 이 기간이 신청 기간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있죠. 토지 소유자 등은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 변경되면 요게 지목이 바뀌어서 분할할 때는 분할 신청과 지목 변경 신청도 함께 하라는 거죠. 지목 변경이 됐으니까, 그죠? 요게 한 필지 일부가. 그 다음에 4번은 토지 소유자가 분할해야 될 신청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여러분. 이건 공법에 허가 대상, 이거는요 분할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자, 얘만 하나만 들어드립니다. 공법에 정비구역,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가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여러분. 이 정비구역 안에서는 함부로 토지 분할을 못합니다. 분할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뭘 얻어야 됩니다. 허가. 요거 얻어야 되면 우리는 이거 하나입니다. 허가 대상이면 허가 받고 허가서를 분할할 때 뭐 해줘야 됩니다. 제출. 3번에 있죠. 밑에 그 분할에 따른 공부정리 두 가지입니다. 또 1번 분할할 때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청량. 아까 있죠. 앞 시간에 청량할 때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앞 시간에 했고, 요 2번은 등기 촉탁. 이 무슨 등기하라는 거냐면요, 변경. 분할이 됐으니까 여러분 토지 대장에 분할이 되면 등기부에도 분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경 등기하라고 뭐 한다? 촉탁. 합병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두 필지 이상을 합치는 겁니다, 여러분. 합병이 2번에 있죠. 길게 써진 건데 여기 해당되는 토지가요, 2번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끝에 그 끝에 60일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토지가 합병 대상이라면 그 합병해야 될 토지면 60일 내에 뭐 하라? 신청. 그렇게 돼 있고요. 자, 2번입니다. 합병의 요건입니다. 합병을 물으면 여기입니다. 요 8가지 있죠. 2번에 합병의 요건에 8가지 해당되면 합병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없다. 자, 근데 반대 해석을 하면요, 지금 반대 해석할 겁니다. 뭐가 다르면 합병이 안 되니까, 그죠? 이게 동일 설명하면서 쭉 가면 이제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우선 그림이 A 토지와 B 토지가 있는데 이게 각각 이제 등록된 필지 한 필지입니다. 이 두 필지를 A, B 토지를 시험에도요, A 토지, B 토지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걸 뭐 한다? 합병. 합치는데, 그죠? 이거하고 A, B를 합병을 할 때 여기 해당되면 합병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번 부여지역 동리입니다, 그죠? 동리가 다르거나 지목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해석하면 합병하려면, 그죠, 지번 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동일, 같아야 됩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A, B 토지에 지번 부여지역 동리가 같고요, 동리가 다르면 합병이 안 되니까 지목도 같고 뭐도 같아야 됩니다. 소유자 이게 같아야 합병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2번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여기는 이제 등기인데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등기가 돼 있고 이 A 토지는 B 토지 이거는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합병이 안 됩니다. 합병하려면 둘 다 있죠. 이 둘 다 A, B가 모두 둘 다 등기돼 있거나 반대로 둘 다 뭐가 안 돼 있으면 됩니다. 등기가, 그죠? 등기 이야기가 그 2번하고 3번 두 번 나오는데 2번은 뭐 그냥 등기된 거 안 된 거고 3번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그 다음의 등기가 여러분 그 기억니은에 밑에 기억니은에 있는 이 등기고 외의 등기는 이제 따로 설명합니다. 자, 우선 그죠, 여러분 이거 해석이 이제 뭐 이건 해석이라기보다는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등기가 그 기억 니은에 있는 이 등기입니다. 이게 등기되어 있는 거는 합병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억 니은이 이제 정리할 겁니다. 요건 합병이 되는데 합병이, 그죠? 요거 돼요. 그러면 보세요. 소유권과 기억에 소유권과 지상권, 성역지에 대한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여기까지가 이 용의권이에요. 여러분 기억 전체가 소유권 외에 우리 등기법에서 이거 했죠. 용의권. 용의권이 등기되어 있는 토지는 합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토지 전부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같은 저당인데 원래 있죠. 저당권이 등기된 토지는 원래는 합병이 안 돼요, 여러분. 저당이 등기된 토지는 원래 합병이 안 되는데 여기처럼 저 AB 토지 있죠. AB 토지 모두의 전부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까지 똑같은 저당이 있으면 요건 합병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앞에 있죠. 다음에 등기 외의 등기가 뭐냐? 요 외의 등기에, 그죠? 요게 시험에 나중에 등기법으로 갔다 올 겁니다. 가시 삼형제 등기입니다, 여러분.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요게 등기되어 있으면 요런 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게 등기되어 있는 토지는 합병이 안 됩니다. 일단은
등기법에서 여러 번 했죠, 여러분. 가시 삼형제 등기예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요거 아시면 되고, 여기다가 있죠. 나중에 이거 등기법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 요거 등기할 때도 여기 왔다가 잠깐 가는데, 등기 우리가 이제 변경 등기할 때거든요. 페이지를 적어 놓으십시오. 119페이지. 자, 119페이지로 갑니다. 요약지. 119페이지 맨 밑에 보십시오. 맨 밑에 4번에 합병에 제한해 놓고요. 앞에 이 설명이 있죠. 요 앞에 설명이 맨 밑에 박스 안에, 맨 밑에 작은 박스 안에 보세요.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에 등기가, 이거 방금 했던 겁니다. 기억, 니은. 이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있고요. 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할 때 외의 등기가 여기 있죠, 보세요. 외의 등기가 무슨 등기다? 가시 삼형제 등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등기법에 가서도 여기 할 때도 보세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저거하고 보세요. 저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AB 토지를 합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무슨 등기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합병이 되고, 무슨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합병이 안 되는데, A 토지에 B 토지에 여러분 용의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합병이 되고, 용의권 외의 등기가, 이게 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안 됩니다. 그 외의 등기에 무슨 등기가 있는가 하면 가시 삼형제 등기고요. 시험에 마지막 나온 게 이거 가압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합병할 수 없는 거 가압류, 이게 답이었고요. 가압류 등기된 거. 저당이 잡혀 있는 거는 여러분 설명이 이렇죠. 저당 잡힌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여기도 있죠. 그 박스 안에 보세요. 니은에 저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등기 원인 및 그 연율과 접수 번호까지 똑같은 뭐가 있다, 저당. 요거 요렇게 나오면 합병이 돼요. 이거 써줍니다. 이거 써줘요. 그냥 저당 그러면, 저당이 잡혀 있다 그러면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요렇게 나오면 합병이 똑같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있죠. 이 등기법에 나오는 요 이야기하고 오늘 34페이지로 와서 여기 있는 합병 요건의 등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다를 수가 없죠. 똑같은 이야기고. 자, 34페이지 4번입니다, 여러분. 합병하려는 토지에 지적도이면 요건 축척입니다. 축척이 다르면 안 되니까 축척도 같아야 되고. 5번입니다. 합병하려는 각 필지에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다. 집안이 연속돼야 되는데, 그죠? 연속되지 않은 거는 늘 예를 들 때 도로입니다. 도로로 분리된 AB 토지 사이에 도로가 있다, 여러분. 도로로 분리되면 이 집안이 연속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6번에 합병하려는 토지가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돼. 아까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이라는 거는 이게 지목이 달라서 분할해야 될 대상이면 분할, 여기 보세요. 분할해 가지고 이걸 A 토지가 분할 대상이면 분할해서 합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요건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을 한다. 요건 동시에 하면 합병이 됩니다. 동시 신청하는 겁니다. 합병과 분할과 합병을 무슨 신청한다? 동시에 하면 됩니다. 7번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공유일 때는 공유 지분이 같아야 되는데 공유 지분이 다르면 합병이 안 됩니다. 공유 지분도 같아야 되고 소유자 주소가 다르면 안 된다 했는데, 여기 소유자 주소는요, 이 대장에, 토지 대장에 있는 주소입니다. 이게 대장에, 이게 대장이 둘 아닙니까? 저 보세요. A 토지 대장에 있는 소유자 주소하고 저 B
B 토지 대장에 있는 주소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건데, 소유자도 같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아까 1번의 맨 위에 1번에 그죠? 저 두 토지의 소유자도 같아야 되고, 소유자 뭐도 같아야 된다? 주소. 대장의 주소도 같아야 돼. 8번이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 정리, 경지 정리, 축척 변경 등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면 그 지역 안과 안에 있는 토지와 밖에 있는 토지입니다. 안과 밖인데요, 여기가 있죠. 무슨 사업이, 그 앞에 설명이 이겁니다. 여기가 무슨 사업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지역 안에 A 토지는 안에 있고 B 토지 요거는 밖에, 안과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건 뭐 쭉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 내용들 그 뭐가 다르면 안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3번만 거기 아까 3번 요 해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뭐 해석한다기보다는 무선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되고 무선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안 된다,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고, 아까 요 119페이지 공부하시다가 요 119페이지 갔다 오시면 됩니다. 거기도 똑같이 돼 있다는 거 아시고, 끝에 있죠. 합병의 3번, 합병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는 청량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번에 청량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2번에 등기 촉탁은 해야 되죠. 변경 등기해야 되니까요. 요 지목 변경하고 똑같습니다. 35페이지 여러분, 그 35페이지 3번 맨 밑에 그 3번에도 지목 변경도 1번에 뭐는 하지 않습니다, 청량은. 그러나 2번에 뭐는 해야 됩니다, 등기 촉탁은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같이 보시고, 지목 변경 보세요. 35페이지에 지목이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28종의 지목이 있다고 오늘 확인만 해드렸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 가서 공부한다 했습니다. 지목을 바꾸는 건데 지목이 왜 바뀌느냐 하면 그죠? 그 대상에 그 나옵니다. 대상에 보세요. 법에는 그 세 가지 경우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있죠. 가장 넓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입니다. 그 1번의 기억.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법령이 있죠. 부동산 관련 모든 이 공법, 여러분 배운 부동산 관련 공법이 여러분이 배우는 6개, 공법 시간에 배우는 6개 법, 그거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6개고요. 부동산 관련 공법이 2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도로법, 하천법, 이런 것도 다 공법입니다. 부동산 관련. 앞으로 실무에 가면 도로법도 알아야 되고 하천법도 알아야 되고 합니다. 토지 중개할 때는 특히 아파트 저거 있죠, 여러분. 아파트 저거 중개할 때는 공법이가 아무 필요 없고요. 그죠? 아파트 단지 앞에서 아파트 저거 중개, 매매, 전세할, 매매, 임대할 때는 공법 아무 필요 없고, 토지 중개하러 가신 분들은 토지나 공장 용지 이런 거 중개할 때는 공법 이거를 싹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무에 가보세요.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왜? 이제는 공부를 해야 뭐를 버니까 돈을. 공부하지 않는 자는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법 공부 안 하면 돈이 안 된다. 사고만 친다. 가가지고 돈 물어주고 온다. 돈 벌러 갔다가 이러면 몇 천만 원씩 깨먹고 몇 억씩 여러분 돈 물어주고 옵니다. 지금 사고들이 여러분 부동산 사고가요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 기획 부동산이 늘어나고 지금 여러분 부동산 사고가 계속 늘어납니다. 보도 안 됩니다. 이거는 개인 사고라. 크게 해먹은 거 있죠, 여러분. 뭐 다단계식으로 앞전에 있었죠. 부동산 다단계식으로요. 제주도 땅을 몇백억씩 해먹고 걸리면 그건 보도가 되죠, 가끔. 그러나 개인 사고 이거는 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보도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죠? 월드컵 해야 되고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이게 공법 이거 여러분 어떤 땅을 중개할 때 그 관련된 공법을 싹 다 알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막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이 앞에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냥 전월세나 하세요. 원룸이나 하고. 그럼 공법 몰라도 돼, 그거는. 원룸
중개하는 사람이 데리고 다니면서 공법 이야기하면 안 돼. 거기는 큰일 나. 그러면 공법 이야기하면 도망가요. 자, 공법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에 뭐가 됐다? 공사가 준공됐다. 이 공사가 또 여러분 사업인데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저 혁신도시 가보세요, 여러분. 여기 옆에 혁신도시 가면 혁신도시에 뭐 짓기 위해서 들어왔죠? 대부분 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 택지 여러분 보세요. 택지 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재개발 뭐 여러분 배우는 도시개발, 재개발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택지 개발, 농어촌 정비, 공장부지 조성 등등의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요, 완료된 대로 지목이 바뀌고요. 두 번째, 토지나 건축물 용도가 변경됐는데 여러분 특히 건축물 용도, 건축법에 이거는 우리는 건축물 용도가 바뀌면 요에 따라 지목이 바뀔 수 있다는 것만 아시고, 공법에 건축법에 건축물 용도 변경 배웁니다. 여러분 건축물 용도는 몇 개죠? 여러 개 있다. 건축물 용도 몇 개? 20. 지목은 몇 개? 28개. 그건 잘 안 해. 건축물 용도는 몇 개? 아니 공부 안 했다 그죠? 안 배웠다 그죠? 29개. 몰라도 됩니다. 자, 건축물 용도가 29개를 9개의 시설군으로 나누죠. 시설군 1번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마지막 9번이 기타. 내려갈 때는 신고, 올라갈 때는 이건 안 해 또. 어디 들어봤네. 이게 뭐 하는 거다 지금? 건축물 용도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29개 용도를 이렇게 9개의 시설군으로 해가지고 용도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건축물 용도가 바뀌면 이에 따라 뭐도 바뀐다? 지목. 여러분 보세요. 공장으로 쓰이다가 창고가 되면요, 공장으로 쓰이던 토지가 창고가 되면 이 지목이 공장 용지에서 뭐로 바뀝니다? 창고 용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자의 끝에 이거 합병이 왜 나왔냐면 여러분 방금 저 앞에 저 그림 보십시오. 지목 뭐 좌측에 되어 있죠. 34페이지에도 지목이 다른 토지는 합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이 지목이 다른 토지는 합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목을 합병을 하기 위해서 있죠. 지목을 바꾸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요거 세 가지 해당될 때 요거 이제 지목 변경이 된다는 거고요. 법에. 그 2번은 있죠. 밑에 지목 변경할 때 첨부 서류가 그 기억에 또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됐다는 증명 서류나, 2번 리어는 그 국유지 공유지가 용도 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증명서나, 이것에 토지 건축물 용도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요거 보세요. 건축물 용도가 바뀌면 건축물 대장, 여기 건축물 대장이 있으니까 요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하고, 그리고 이제 이에 의거해서 지목이 변경되는 겁니다. 나중에 요 대장에 의거해서요. 3번은 있죠. 밑에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은 토지의 지목 변경을 하거나, 특히 그 뒤에 거 전답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 여러분 전답 과수원을 묶어서 농지라 그래요. 여러분 농지. 전답 과수원이 농지에 농지. 그럼 농지 상호 간의 지목 변경할 때는 방금 앞에 있는 그 2번에 있는 요 서류를 첨부를 뭐 할 수 있다. 생략. 이건 안 내도 됩니다. 농지끼리 지목 변경할 때 이 농지끼리는 지목 변경 잘해줍니다. 전을 답으로 밭 있죠. 밭을 논으로 바꾼다. 그건
이런 첨부설이 없어도 바꿔줍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3번 아까 했고요. 바다 말소인데 여러분 넘겨보세요. 토지가 바다가 되면 등록을 뭐 시킨다? 말소. 요즘은 거의 잘 없는데 바닷가에 이거 토지들이. 그런데 이제 바다가 됐을 때 말소한다고 법에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멸실 없어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바다가 되는 거. 자, 1번에 소관청이 이거 등록 말소하라고 이제 신청하라고 통지해 주면요. 2번에 그 90일입니다. 여기만 며칠이라고 그랬죠? 아까 90일 신청 기간이. 그리고 있죠. 말소 신청 안 하면 그 2번 쭉 가다가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소관청이요. 직권 말소합니다. 3번은 있죠. 바다가 된 토지가 다시 지형의 변화로 토지가 되면 요거 말소된 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끝에 3번 끝에 그죠? 회복 등록한다는 거. 나머지는 거 뭐 통지해 주는 거니까 읽어 보시면 됩니다. 밑에는 이건 간단합니다. 바다 말소는. 자, 여기까지 그 축척 변경 요거는 그죠? 따로 이제 또 한 문제가 나오니까 따로 설명할 거고, 앞에 있는 요 내용들이 토지의 일반적 이동입니다. 6개. 근데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다. 한 문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요거는 따로 제가 따로 또 한 문제로 설명드릴 거고, 그죠? 43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9절에 요거 뒤에로 뺐는데 요약책 43페이지에 토지의 이동 신청해 놓고요. 원칙은 1번에 토지 누가 한다 여러분?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다. 단 2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는, 여러분 말 그대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 특례 그랬지만 누가 신청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사업 시행자가 한다. 최근에 요것도 그죠? 2번에 있는 이 전체를 가지고도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딱 한 번입니다. 한 번이고, 3번으로 내려가면요. 신청의 대위. 이걸 지금 설명하러 왔는데, 방금 앞에 그 토지 소유자 등이 해야 될 신청을, 그럼 대위 아시죠? 대신하는데 네 가지 나오죠 여러분. 1, 2, 3, 4인데 쭉 읽다가 있죠. 1번에 공공사업 가다가 끝에 맨 끝을 보세요. 공공사업을 했으니까 누가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2번은 국가지자체니까 국가나 지자체장이고 끝에. 3번 요거요. 주택법에 공동주택 부지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부지는 집합 건물의 소유미 관리, 이건 이제 여러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이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하고, 요 관리인이 누구냐면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단지에 가면 관리소장 있죠. 관리소장. 관리인이 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나 해당 사업 시행자가 할 수도 있고, 민법에 이거 늘 뭐 등기나 지적에 나오는 민법의 채권자, 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것도 한 두세 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대위 신청자 아닌 거 마지막으로 나온 답이 4개 써놓고, 꼭 아까 3번에 있죠. 거기 3번에 아파트 부지의 관리인인데 당시 답이 주차장 관리인이 나왔어요. 답이. 주차장 관리인은 대위 신청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차장 관리인은 뭐를 잘해야 되죠? 돈을 잘 받아야 되죠, 그죠? 주차를 잘하고. 이게 답이었어요. 주차장 관리인. 자, 요거 먼저 설명드렸고, 자 이제 앞에 축척 변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정리 이렇게 이어집니다. 뒤에 4장 있죠. 나중에 지적 정리로 이어갑니다. 자, 쉬었다가 했습니다.